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오늘은 슬라이드의 9가지 구성 요소 중 첫 번째로 레이아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슬라이드의 외형 9가지 요소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레이아웃이 혼자 50%는 담당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레이아웃이 괜찮으면 절반은 끝난 거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알아보죠. 슬라이드가 화면에 등장한 후 수초 이내에 청중이 직관적으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슬라이드는 워드에 비해 정보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죠. 그 자유가 지나치거나 객관성을 잃게 되면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직관적으로 전체 정보가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상단엔 슬라이드 제목과 리드 메시지, 하단엔 상세 내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년간 회사에서 하이브리드 슬라이드를 봐온 분들이라면 익숙한 배치일 겁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한두 장 넘어가면 금방 구조를 알아차릴 수가 있죠.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전 그림과 글자로 구성된 블럭과 그 흐름이 눈에 들어와야 하죠. 이 슬라이드는 해결사 구조와 서사시 구조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보의 블럭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죠. 아마 슬라이드가 등장한 후 수초 만에 이 모든 결정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전체적인 구성과 블록 구성, 읽어나가야 할 순서에 대해서 말이죠. 한 장의 슬라이드는 이렇게 해독이 끝났습니다만 슬라이드는 연속적이죠. 첫 슬라이드에서 봤던 정보 구조는 잔상같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다음 장에 등장했을 때 사람은 남아있는 잔상을 대입해보고 같은 구조란 걸 알아챕니다. 학습된 정보 구조로 인해서 다음부턴 편하게 읽어나갈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형태가 계속 이어지면 반대로 지루해지고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흐름에 변화를 줄 시점이죠. 이 슬라이드는 뭔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주변 4개 블럭의 결론이 4개 블럭의 결론이 중앙의 블럭으로 향하는 느낌이죠. 마치 전체 챕터에 결론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리듬과 밸런스가 있는 문서가 되는 거죠. 레이아웃은 한 장 한 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서 전체의 흐름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흐름에 한 장 한 장의 직관성이 더해지는 거죠. 잘 만들었다고 알려진 프레젠테이션들은 대개 정형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잡세 슬라이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색상과 폰트, 레이아웃 등 모든 면에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로 한번 돌아가 보죠. 제가 코칭했던 어느 스타트업의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한 대로 구획이 잘 나눠졌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슬라이드는 수직 수평으로 직선을 그었을 때 구획이 나눠집니다. 그건 좋죠. 몇 개의 블록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방향을 볼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네요. 리드 메시지가 위아래 하나씩 있으니까요. 윗부분은 시장, 아랫부분은 기술 경쟁력으로 읽힙니다. 물론 직관적이진 않습니다. 블럭은 위 셋, 아래 둘입니다. 이렇게 5개 블럭이라는 걸 찬찬히 읽어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흐름상 이 슬라이드는 한 장이 아니라 3장에서 5장까지로 분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까요? 방향과 블럭 등이 제각각이죠. 아마 매 슬라이드마다 청중들이 새롭게 구조를 파악하느라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슬라이드는 전체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을 따로 디자인하다 보면 이런 흐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강물처럼 일정하게 흘러가다 악센트를 주는 게 아니라 오른쪽, 아래, 중앙, 왼쪽, 위쪽으로 제멋대로 흘러가면 청중은 산만해지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설계할 땐 읽어갈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슬라이드에서 방향이란 건 본문의 배치에 대한 겁니다. 제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했죠.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 마디입니다. 본문에서 몇 마디를 할 거냐는 거죠. 크게 말입니다. 이렇게 통으로 한 마디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2마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디를 끊는 기준은 마디 간의 인과관계입니다. 뭐가 문제니 이렇게 해결하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것이다. 와 같이 말이죠. 마디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선 저렇게 수직으로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마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한 장에 말이죠. 저는 3마디가 한계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챕터나 문서의 요약 슬라이드 아니고는 이렇게 3마디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방향, 마디가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은 블럭입니다. 블럭은 보통 이렇게 배치됩니다. 텍스트는 없지만 청중은 이렇게 읽어낼 준비를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5가지 문제가 생겨났죠. 결국 원인은 이 한 가지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블럭은 최대 5개 이하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레이아웃을 디자인할 때 결정해야 하는 3가지인 방향과 마디, 블럭입니다. 그리고 이 블럭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인과관계가 형성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레이아웃입니다.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마디는 한 마디입니다. 블럭은 4개죠. 왼쪽은 이해를 돕는 그림, 오른쪽은 그에 대한 3가지 키워드와 부연 설명입니다. 레이아웃에서 중요한 것은 직관적인 구획 인식과 흐름에 대한 일관성입니다. 방향, 마디, 블럭을 기억하세요. 레이아웃은 의외로 쉽게 끝납니다. 방향은 오른쪽, 마디는 3마디이네, 블럭은 마디당 5개 이하입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의외로 레이아웃을 쉽게 정리하실 수 있죠. 이번 시간은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하이브리드 슬라이드를 많이 만들어 봤다면 이 수업 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작성한 슬라이드를 놓고 방향과 마디, 블럭이 직관적으로 구성되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